2019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그 뭐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것들처럼 잠시 생겼다가 사라질 줄 알았으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장시간 동안 2021년도 4월 지금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들을 많은 공포와 그런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만 나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때요? 변종이 더 많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혈관 관리의 중요성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오늘 이 줌 미팅에서는 건강한 혈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오늘 리더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드렸죠?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에요. 세계심장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로 매년 1,700만 명씩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전체 사망자의 31%나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국 이상의 사망률 75% 이상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심혈관 질환이란 말 그대로 혈관 질환을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 피 흐르는 거 있죠?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심장, 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통하는 게 바로 혈관인데 이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도 나와 있죠? The world's number one killer. 사망 원인 1위가 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망 원인을 보면 1위는 암이기는 하지만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사망 원인을 보니 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여러 분포에 맞춰서 이 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암보다도 더 많은 퍼센트 유지를 차지하는 게 바로 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기저질환 이거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저질환자, 코로나19의 치명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은 뭐냐면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만성폐쇄성 폐질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기저질환은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평소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만성질환은 뭐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부전, 결핵 등 이런 것들을 만성질환이라고 하고 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저질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저질환자들은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굉장히 쉽고 전염병 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 또 사망에 이른 사람들도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됐다라는 거죠. 자,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높은 기저질환이라고 했어요. 기저질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평균 집단보다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지방간, 고지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었고 사망률도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젊다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조사한 결과 30세 이상 성인, 고지혈증, 고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그런 경우들이 50%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현 시대의 40세 이전의 뇌졸중 환자도 굉장히 74%나 증가가 됐고요. 심근경색 환자도 49%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40세 이전 없죠. 다 40세 이후죠. 혹시 있으신가요? 그만큼 이 방에 계신 어느 누구도 이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이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왜 쉽게 노출이 되냐면요. 왜 기저질환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되고 사망률도 높은 이유를 최근에 의학계에서 연구한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세포고 이 노란 것들이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인데 이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은요. ACE2라는 수용체를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게 콜레스테롤에 들어있는 수용체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ACE2라는 이 수용체를 통해서 인체에 침입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고혈압, 당뇨가 걸려 있다, 고지혈증에 있다. 그럼 나는 ACE2라는 수용체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침입을 했을 때 이 수용체와 같이 결합을 해서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쉽게.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걸리지 않았다. 그럼 나는 이 ACE2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내 몸으로 침입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콜레스테롤 대사되는 과정을 납치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 대사되는 과정을 같이 데리고 우리 인체에 침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콜레스테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혈관 질환의 3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이고요. 두 번째는 중성지방, 세 번째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 몸의 중요한 건강 지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은요, 둘 다 기름이에요. 지방, 기름인데 중성지방은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내가 탄수화물, 지방, 기름기 있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으면 내 몸에 많이 쌓여요. 이게 바로 중성지방인데요.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함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중에 있는 지방 성분이에요. 지방이 많이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밀가루, 탄수화물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면 그나마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활동을 많이 하면 소모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방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반면에 콜레스테롤은요. 기름 성분의 일종이면서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기본 물질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성지방하고는 다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활동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내 몸 안에 많이 생겨나면 많이 쌓여서 또 동맥경화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중성지방은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지방세포로 쌓여서 비만을 과속화시키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나 내가 많이 움직이고 음식을 조절하면은 내가 중성지방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먹는 음식도 아니고 운동과 에너지하고 관여가 없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없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콜레스테롤은요, 내 먹는 음식보다도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옆에 보면 간에서 스스로 합성하는 게 80%라고 했죠. 먹는 음식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담즙삼에서 합성을 하고 비타민 D는 우리 면역이라고도 해요. 면역 호르몬을 만드는 비타민 D의 전구체이기도 하고 호르몬 합성을 해서 여자는 더 여성스럽게 남자는 더 남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또 이 콜레스테롤 역할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막이 그냥 죽는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80%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이 혈관을 통해서요, 우리 세포로 각각 운반을 해줘요. 그런데 이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LDL 콜레스테롤은 분자 구조가 커서 이 혈관을 지나다니다가 뭐 끈적끈적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은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게 바로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차곡차곡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분자 구조도 작고 세포에서 간으로 다시 이동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두 개가 잘 균형을 맞춰야 우리 몸이 제대로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혈관이 이렇게 HDL이 혈관에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문제겠죠. 혈관의 70% 이상 막힐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하죠.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심장혈관이 생겨서 뭐 협심증도 생기고 심근경색도 생기고, 뇌에서 이런 혈관이 막혀가면 뭐 뇌출혈, 고혈압, 뭐 뇌경색, 뇌졸중, 뭐 혈관성 치매 등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보다 그렇게 얇은 말초혈관이 또 막혀가면 손발이 차갑고 손발이 막 저리고, 특히 남자들은 발기부전도 오기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H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한지 알겠죠? LDL을 청소를 해주니까. 근데 많은 비만인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HDL, 나쁜 콜레스테롤만 신경을 써요. 그게 숫자가 높으면 불안해서 그 숫자만 낮추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건강을 더 책임지는 건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게 더 관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1mg 높아지면요, 심혈관 질환이 2%나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1mg이 높아지면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심혈관 질환 확률이 3%씩이나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치매 발생률도 60%나 낮아지고요. 암이 생길 위험도 30% 이상 낮아지고요. 그리고 유방암 또한 50% 이상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야 되고, 이거를 높여야 되는 게 나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나의 콜레스테롤, 나의 혈관 건강 지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공복 혈당 수치는 100mg 미만이어야 되고요. 중성지방 수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는 음식에 의해서 된다는 지방으로 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그런 중성지방은요, 150mg 미만이어야 정상 수치고요. 그 다음에 HDL, 고밀도 그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거는 40에서 60.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인데요. 예전에는 4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수치가 50으로 높아졌대요. 그 보건기구에서요, 50부터가 건강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가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점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높여야 돼요.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에서 129까지,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니시티에서는 60,
130, 150, 200이라는 수치를 두고 이 수치에 맞게 나의 건강, 혈관 건강을 찾아가라고 이 지표를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나는 어떤가?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위험 신호 자가 체크 방법.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프다. 발꿈치가 부었다. 자,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채소를 잘 먹지 않는다. 그다음에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잠이 잘 오지 않고 수면 부족이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채소를 잘 먹지 않는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야식을 즐긴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다. 초콜릿이나 케이크 등 간식을 좋아한다. 가끔 어지럼증이 있다.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요, 초콜릿 케이크 굉장히 좋아하고요. 식사 시간 조금 불규칙하면서 밤늦게도 어제도 막 그 새벽 우리 2시에 컵라면 먹었나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많이 먹는데 제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뭐냐면 바로 이 콜레스테롤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유니시티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운동도 하지 않고 야식도 막 먹고 초콜릿 케이크도 많이 먹거든요.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그런데 많이 해당이 되면 될수록 나에게도 콜레스테롤 위험 신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 몸속 기름과의 전쟁 중성지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먹는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하면서 합성된 중성지방은 나의 간에 내장의 지방으로 저장이 되어서 지방간을 만들고 그 위에도 그런 지방을 만들고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오게 하죠. 그래서 고지혈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위험군 자가진단도 한번 해볼게요. 복부지방입니다. 내가 배를 쫙 집었는데 막 콱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 중성지방 위험군에 노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술을 즐겨 마신다. 삼겹살 등 포화지방산 섭취를 자주 한다. 밥, 떡, 밀가루 등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중 하나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중성지방 위험군에 노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어를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모시스테인. 아까 말씀드렸죠?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이 분해되거나 음식물이 소화될 때 만들어지는 대사물질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혈관을 부식시키는 혈관 내 독소예요. 여기 보면 쉽게 말해서 여기 우리 혈관, 피가 흐르는 혈관벽에 미세한 유리가루처럼 그 혈관벽을 막 손상을 일으키는 게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혈관벽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그런 염증 물질들이 막 생겨나면서 콜레스테롤이 막 여기에 뭉쳐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도 더 많이 생기고 고지혈증도 많이 생기고 당뇨도 더 쉽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혈관벽에 유리가루 같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겨서 내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는 뭘 넣어줘야 되나요? 바로 비타민이죠. 활성산소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줘서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당뇨도 안 생기고 고혈압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 호모시스테인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비타민들 많이 섭취해서 없애주면은 제가 우리는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엽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는요, 콜레스테롤은 먹는 음식보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에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80%라고 했죠. 이미 몸 안에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게 우리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 콜레스테롤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우리 몸 안에 이미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배출해내느냐. 첫 번째는요, 친수 성분으로 물에 잘 용해되는 식품이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잘 배출해낸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지방, 기름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서 여기저기 막 녹아나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히고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에 잘 녹는 뭔가를 몸에 넣어주면 그 콜레스테롤을 잘 감싸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요, 이 콜레스테롤, 기름을 잘 이렇게 감싸려면요, 끈끈한 맛과 찐득한 겔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에도 잘 녹으면서 겔도 잘 형성을 하면서 그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중에서도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귀리 식이섬유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귀리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드셨죠?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발표가 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리 식이섬유를 많이 먹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베타글루칸 때문에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소장에서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나 과잉된 그런 탄수화물들이 소장까지 가서 흡수가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우리가 식사 전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먼저 먹죠. 그러면은 이 소장 내벽을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겔을 형성하면서 그 벽에 탄탄하게 딱 뭔가를 막아줘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도 흡수도 안 되고 과잉된 탄수화물도 흡수도 안 되고 바로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런 것들을 딱 감싸줘서 대장으로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라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바로 그 담즙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담즙산은 소화기관을 도와줘요. 그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그 주요 성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담즙산인데 소화를 다 시켜준 다음에 다시 간으로 돌아가서 콜레스테롤을 또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화를 다 도와주고 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담즙산을 수용성 식이섬유가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줘서 대장으로 배출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요, 첫 번째는 소장에서 흡수를 막아줘요. 차단을 해주고 대장으로 통과를 시켜주고 또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 담즙산을 재흡수를 막아준다는 거죠. 재흡수를 막아주고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 중에 베타글루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세계 10대 슈퍼푸드 귀리. 여러 가지 논문 발표 자료들이 있는데요. 귀리 식이섬유는요,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개선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입증된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혈관 질환 및 당뇨의 치료 또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논문 관련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혈관 건강 굉장히 중요한 거 알게 됐죠. 이 콜레스테롤, 그 수용성,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정상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내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혈관 건강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송진호 내과 심장 전문의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건강한 혈관의 슬기로운 고지혈증 관리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귀리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폴리포사노를 충분히 내 몸 안에 흡수를 시켜줘라.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많이 먹어라. 국화꽃 추출물 들어있는 것들을 먹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코엔자임 Q10을 많이 먹어준다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메가3도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다음 강사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니시티와 함께 멋진 메이플라이프 베러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정보는 다음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임상미 사장님께 좋은 정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저희에게 코로나 팬데믹 유행 이후로 면역과 그리고 기저질환, 심혈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의 문제점을 정말 정확하게 저희에게 정보를 주셨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까지 명확하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게 저희에게 정보를 주셔서 정말 너무 따뜻하고 건강한 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상도 너무나 오늘 아름다우시죠? 우리 박지연 사장님 어깨에 두 날개를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에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박지연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군산을 중심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리더 사장님이시죠. 이 사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런 콜레스테롤이라던가 기저질환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면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굉장히 크게 알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니시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해결책, 천연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에게 정말 선물 보따리 주듯이 하나씩 천사처럼 나눠주실 우리 너무나 아름답고 소녀 같으신 지금 올해 나이가 50대가 넘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화면으로는 30대 초반 같습니다. 우리 임상미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임상미 쌤 음소거 하셔야 된 음소거 풀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탑 큰 멤버십 부자 임상미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이다혜 사장님이십니다. 좀 전에 박전 사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 콜레스테롤 불균형을 케어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유니시티 바이오스 라이프 심혈관 세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먼저 콜레스테롤이 인체 내에서 하는 역할들 아까 잠깐 들었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콜레스테롤은 세포에 막을 형성을 한대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가 사망한다고 해요. 그리고 성호르몬 생성을 하는데요. 성호르몬 생성이 감소 시에 대사질환과 우울증 등 감정 반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비타민 D 생성을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 시에 뼈가 약해지면서 구류병과 골연화증,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이 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고혈압이나 당뇨들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약이 있는데요. 화학약, 리피토라는 세계 1위 매출이에요. 근데 이 약은 고혈압을 고치기 위해서